자, 또 이어서 여러분 교재 214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자, 다차원 배열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우리 앞에 지금 1차원 배열, 2차원 배열까지 이제 설명하고 실습을 했어요. 자, 근데 이제 2차원 배열까지만 되는 게 아니고, 실제 3차원 배열, 4차원 배열,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3차원 배열로 정의를 해놨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X축, Y축, Z축이 있는 거지. 그래서 각각 마치 큐브처럼 생긴 곳에 각각 3차원 형태대로 방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다차원, 3차원 배열 이상은 좀 여러분들이 사용할 경우가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3차원 배열, 4차원 배열도 가능하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실제 빈도수도 그렇게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여러분 교재 216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우리 이 배열이 굉장히 쓸모 있는 부분이 실제 문자열을 C에서 사용할 때 우리가 이 배열이 굉장히 쓸모가 있어요. C에서 이 문자 배열, 그러니까 문자열, 그러니까 문자가 여러 개인 거, 우리 그 자바에서는 왜 스트링 타입으로 쓰는 거 있죠? 스트링 타입으로 쓰는 부분인데, 자, 그래서 자바에서는 우리가 이제 스트링 타입이라는 것을 정의를 해서 이제 좀 편하게 쓰는데, 실제 C에서는 이 스트링 타입이라는 게 없어요. 없어서 우리 캐릭터형의 문자를 가지고 배열로 선언을 해서 실제 문자가 여러 개 있는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뒤에 가면 또 이런 문자열 처리를 하기 위한 부분들은 포인터라고 하는 방식으로도 또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또 포인터 시간에서 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우선은 이제 이 캐릭터를 문자를 여러 개로 선언해 놓은 문자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처리하는 방법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문자면 이건 C하고도 다 마찬가지였는데 싱글 따옴표 하나짜리를 쓰면 문자 한 개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문자 여러 개인 경우에는 큰 따옴표 두 개짜리를 써서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C인 경우에는 실제 이 문자열 끝에 백슬래시 0, 자, 백슬래시 0이라는 것을 항상 뒤에다가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 문자열의 끝이 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 이따 교수님 보여주겠지만 실제 자동으로 붙는 방법도 존재를 해요. 자, 그래서 실제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 이 배열의 크기는 여기 백슬래시 0이 널 값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요것 때문에 항상 크기 자체는 실제 문자 개수보다는 하나 더 많게 좀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 부분들은 실제 하나씩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문자열을 통째로 샥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요 백슬래시 0, 즉 널 값은 붙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방법은 어떻게 하냐? 자, 여기 지금 이제 사용의 예제가 나와 있어요. 자, 캐릭터 타입으로 그다음에 그 그러니까 문자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배열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 배열로 선언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캐릭터, 즉 문자 여러 개가 방으로 잡힌다라고 하는 얘기고, 자, 여기다 값을 집어넣을 때는 어떻게 한다? 쌍따옴표를 붙이고 여기다 들어가는 문자를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그대로 써주게 되면 자동으로 얘가 들어가면서 뒤에
백슬래시 0이라고 하는 널 값이 자동으로 샥 붙게 됩니다. 붙게 돼요. 자, 그래서 통상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여러 개의 문자인 문자열들은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거 외에 뭐 각각 하나씩 집어넣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괄호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싱글 따옴표 하나 갖고 문자 한 개씩 콤마 하나씩 해서 캐릭터 방 하나에다가 각각 하나씩 집어넣어주고 마지막에 그 널 값인 백슬래시 0이라고 하는 널 값을 집어넣는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해도 가능을 해요. 근데 대부분 이와 같은 방법은 불편해서 못 써요. 그래서 대부분 사용하지 않고 이와 같이 문자열을 통째로 집어넣는 이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여러분 교재 217페이지에 있는 예제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교수님이 캐릭터 스트링 프린트라고 이름을 정했어요. 자, 지금 보면 한번 또 프로그램 실행하고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캐릭터로 선언하고 스튜던트하고 배열로 선언을 했어요. 자, 그러면 문자 한 개짜리 여러 개 방향을 정의를 한 거죠. 정의를 한 거고 실제 이런 문자를 집어넣을 때는 뭐 자릿수를 우리가 따로 정의를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에요. 물론 만약에 이렇게 정의를 해서 값을 넣으려고 한다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에다가 뒤에 백슬래시 0인 널 값이 들어간다 생각하니까 여기다가 5라고 해서 이렇게 뭐 써줘야 되겠죠. 자, 근데 이건 이제 불편하죠. 불편하니까 우리가 실제 문자열 형태로 이 정의하는 배열인 경우에는 이제 자릿수는 생략을 많이 합니다. 자, 그렇게 존이라고 하는 이름을 샥 집어넣은 다음에 자, 그리고 이제 걔를 이제 실제 문자열 변수로 선언한 것을 %s니까 요거 우리 앞 시간에 배웠었죠. 그래서 스트링 형태대로 출력하라는 의미예요. 자, 그랬더니 학생의 이름은 뭐 존이다 라고 해서 정상적으로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제 문자 한 개씩 한번 출력을 해본다라고 하면 아까 우리 앞에 있었던 뭐 배열에서 마찬가지로 포라고 하는 반복문을 돌리면서 이와 같이 하나씩 여기 이제 인덱스가 되겠죠. 인덱스 0부터 0, 1, 2, 3, 4 하고 각각 출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좀 여기 잘 보면 지금 백슬래시 0, 즉 널이 아닐 때까지 반복을 해라 라고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우리가 그 숫자인 경우에는 0은 거짓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경우는 다 참이었죠. 자, 근데 문자열에서는 백슬래시 0인 널, 그죠? 널인 경우에는 거짓이고 나머지 경우는 다 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럼 요거 뭐 교수님이 이제 별로 사용하지는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부분을 한번 별로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요 방식으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리면 결과가 똑같이 나와요. 자, 여기다가 실제 캐릭터 타입으로 여러 개 방이 생겼기 때문에 그 방에 문자 하나씩 집어넣는 거죠. J, O, H, N, 그 다음에 널값. 자, 이제부터 이제 교수님이 백슬래시 0인 경우에는 그냥 널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널. 자, 요 값을 집어넣고 정상적으로 또 출력을 해보니까 아까 동일하게 이렇게 출력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서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 218페이지에 이제 있는 내용인데 이제 굉장히 좀 거기다 좀 마킹을 하길 바랍니다. 218페이지 세 번째 줄에 이제 아까 교수님 프로그램 설명하면서 했던 얘기가 되겠어요. 자, 우리가
문자인 경우에 널이면 거짓, 나머지는 다 참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진짜 아까 우리가 for를 이용해서 이렇게 반복을 돌릴 수도 있지만 반복문 자체에서 뭔가 한 글자 단위로 뭔가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while이라고 하는 반복문을 이용해서 돌리는 것도 좀 일반적으로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while이라고 하는 곳에 여기 지금 str 배열의 i라고 했으니까 실제 문자가 들어간 0부터 인덱스가 0, 1, 2, 3, 4 계속 가겠죠. 그래서 실제 값이 있는 동안은 참이니까 계속 반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붙어 있는 널 값을 만나게 되면 이 while문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벗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거는 교재 그 21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서부터 한 일곱 번째 줄까지 이렇게 막 설명되어 있는 그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표시를 좀 해놓고 이 부분들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18페이지 그 밑에 뭐 여기서 잠깐이라고 하는 써져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싱글 코테이션, 즉 따옴표 한 개짜리로 붙여놓은 A라고 하는 부분하고 실제 따옴표 두 개짜리로 A라고 붙여놓은 부분에 이 부분은 실제 의미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한 개짜리로 붙여놓으면 실제 방 한 개에만 A라고 하는 값이 들어간 상태가 될 것이고요. 만약 두 개짜리로 붙여놓은 경우에는 첫 번째 방에는 실제 A, 그 다음에 인덱스가 0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인 인덱스가 1인 곳에는 널 값이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19페이지. 자, 그러면 이제 이 배열이 과연 메모리상에 어떻게 표현이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메모리상에 표현이 된다라고 하면 그 메모리에 주소가 있겠죠. 주소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메모리상에 어떻게 돼 있고 그 주소가 실제 어떻게 나오는지 이 부분들을 한번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그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에 이제 변수를 선언해 놓고 그 안에 이제 값이 뭐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렇다면 그 변수에 접근하는 방법은 이제 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C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주소로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특징이긴 한데 실제 우리가 보통 어느 랭귀지나 다 동일하게 자바도 마찬가지로 변수 이름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여기 있는 슬라이드처럼 int a equal 10 하면 실제 요거는 이제 뭐 그 우리 a라고 하는 변수로 정의된 방에 실제 10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간 것이죠. 그렇죠? 들어간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변수명이 아니라 변수의 주소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앞 시간에서도 앞에서도 우리 스캔F에서 우리 그 키보드에서 값을 입력받을 때 우리 퍼센트 변수 정의해 놓고 퍼센트를 앞에다가 변수명에다 붙여줬었죠. 그러면 여기 주소에 들어가 있는 값을 꺼내 와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스캔F가 동작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요 들어가 있는 값을 접근하는 방법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변수 이름으로도 접근을 하지만 실제 주소로서도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우리 주소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예제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20페이지에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이 variable address라고 이름을 정해줬어요.
그러면 또 이거 한번 실행하고 자, 지금 int a라고 정수형 변수 하나 정의한 다음에 자, 이거 한번 정수를 입력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교수님이 100을 한번 입력할게요. 자,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앞에서 뭐 많이 했었으니까 앞에다가 그 앰퍼센트 붙여서 a에 들어가 있는 주소 값을 넘겨줘서 scanf에서 읽어라. 자, 그 다음에 읽은 a의 변수의 값을 출력을 해라 라고 하니까 교수님이 100을 입력했으니까 당연히 정수값은 100이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실제 이 a라고 가리키는 a 변수의 주소는 앞에 %라는 것을 붙인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a를 a가 도대체 값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찍을 때는 %p라고 하는 변환 기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p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되면 통상 메모리 주소 값을 우리가 알고 싶을 때 사용하는 그 변환 기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지금 %p로 찍었더니 실제 100이라고 저장되어 있는 그 주소가 메모리의 실제 주소가 그러니까 16진법으로 이렇게 그 표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제 뭐 이 주소에 대한 값은 %a가 갖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또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 교재 220페이지서부터 221페이지 위에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열인 경우에 이 주소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배열인 경우에는 실제 지금 int a 그 다음에 대괄호 4라고 했으니까 정수로 되어 있는 방이 4개가 만들어졌겠죠. 그리고 거기에 10, 20, 30, 4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는 값들이 10, 20, 30, 40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우리 앞에서 알았지만 각각 이 방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방을 가리키는 것은 항상 인덱스라는 게 존재하고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A의 0번째 인덱스, A의 1인덱스, 2인덱스, 3인덱스 해서 마치 우리 앞에 변수명이 가리키듯이 변수명처럼 표시를 해주는 부분이 이와 같이 배열 명칭과 인덱스를 사용해서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 앞에서 실습했듯이 이 명칭으로 값을 읽어오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값들을 마치 우리 변수명을 가지고 접근하듯이 똑같이 접근할 수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배열에 대한 주소는 또 어떻게 되느냐? 배열에 대한 주소는 우리 뭐 %, 붙이면 이거는 주소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마찬가지 여기다가 대괄호 붙여서 여기다 인덱스를 각각 집어넣게 되면 실제 이 값이 들어가 있는 주소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 221페이지에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또 실행해 보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이건 array address 1이라고 이름을 정했어요. 자, 그럼 요거 또 실행 한번 하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int a 그 다음에 배열로 4라고 해서 방 4개를 잡았네요. 그래서 10, 20, 30, 40이라고 값을 집어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실제 array length라고 해서 0이라고 변수 하나 선언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집어넣냐면 실제 우리 연산자 할 때 교수님이 size of라고 하는 연산자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실제 얼마만큼 변수의 그 타입의 자릿수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실제 들어간
자료의 사이즈가 얼마인지를 구해내는 연산자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int 타입으로 나누는데 뭘 나누느냐? 지금 size of A 했어요. 요 A 배열로 정한 4개 방 있는 것을 나누었어요. 그러면 int 정수로 되어 있는 방이 4개죠. 그래서 슬래시를 해서 여기다 집어넣었으니까 여기에는 array length에는 4라고 하는 값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라는 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실제 인덱스 0부터 4보다 작을 때까지 돌렸어요. 돌리면서 실제 들어가 있는 값들을 출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실제 출력하면서 우리 표현을 할 때 실제 A의 0번째 방 인덱스가 0인 거, 1인 거, 2인 거, 3인 거 했더니 여기 들어가 있는 10, 20, 30, 40이라고 하는 값이 순차적으로 표현된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걸 이제 다시 한번 또 반복을 돌리면서 이번에는 뭘 출력을 한번 해봤냐면 이 앞에 %A 그 다음에 다시 배열의 인덱스 순으로 계속 돌리면서 얘를 메모리에 대한 주소를 출력을 해봤어요. 출력을 해봤더니 자, 지금 보면 이거 실제 16진법으로 메모리에 주소들이 지금 찍힌 거예요. 자, 주소 찍혔는데 잘 보면 지금 여기에 보면 048C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요게 우리가 지금 정의한 방이 int니까 4바이트를 정의를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0, 1, 2, 3 그래서 4바이트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8 C 순으로 해서 실제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요 값들이 메모리에 순차적으로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 네 번째 방들이 인덱스 0, 1, 2, 3이라고 하는 순서대로 그대로 방들이 잡혀 있고 그 방에 이렇게 값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슬라이드로 돌아와서요. 자, 그러면 요거 여러분 222페이지에 있는 내용 잠깐 좀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앞에서 지금 얘기했듯이 실제 변수로 접근하듯이 실제 배열을 접근할 때는 배열 변수명에다가 대괄호 인덱스를 붙여주면 마치 변수처럼 접근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 그 주소는 %A하고 배열에 인덱스를 갖다 붙이면 실제 메모리에 들어가 있는 주소가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실제 이 배열 자체 A라고 하는 이 배열명 자체는 이 안에는 무슨 값을 가지고 있냐면 배열을 시작하는 실제 메모리상의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주소를. 자, 그래서 거기다가 플러스 1 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방, 플러스 2 하면 그 다음에 있는 방, 3 하면 또 그 다음에 있는 방으로 찾아갈 수 있는 주소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이걸 좀 다시 보면 즉 어떤 의미인가 하면 자, 여기 배열명 자체는 뭐하고 같냐? %A하고 배열의 0번째 인덱스하고 같다. 자, A 플러스 1 하면 1, 플러스 2 하면 2, 3 하면 3 해서 이렇게 동일하게 주소 값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테스트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23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교수님이 array address 2라고 이름을 정했어요. 자, 이것도 한번 또 실행을 한번 해보고 또 프로그램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A라고 하는 int
즉 정수 방 하나 들어가는 4개 방을 만든다면 10, 20, 30, 40이라고 집어넣네요. 자, 그리고 그것을 사이즈 오브 인트로 그 사이즈 오브 A라는 것을 나눴으니까 4라고 하는 값이 들어갔을 거예요. 자, 그리고 얘를 증가시키면서 요번에 A 플러스 1, 그죠? A 플러스 1에 대한 값을 실제 메모리에 있는 주소로 출력을 해봤어요. 자, 그랬더니 실제 찍힌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아까 이렇게 된 값이나 요거하고 동일하다는 의미죠. 그죠? 요거하고 동일하다는 의미예요. 자, 그렇게 실제 정수 형태를 한번 돌려본 프로그램이 될 거고요. 이번에 그러면 소수점이 있는 실수를 한번 돌려본 거예요. 자, 그러면 더블 타입으로, 즉 실수형으로 더블 타입으로 잡아놓고 여기다가 2.3, 3.0, 4.1, 5.5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B에 있는 사이즈를 또다시 더블 형태의 사이즈 오브라는 연산자로 나눴으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4라고 들어왔겠죠. 자, 그러면서 얘를 반복문을 통해서 증가를 시키면서 이번에는 요 더블 형태의 배열 변수명에다가 플러스 0,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그죠? 요 값을 그대로 찍어봤어요. 찍어봤더니 자, 이번에는 잘 보면 더블이라고 하는 것이 8바이트 단위예요. 그래서 자, 0에서 8 해서 8바이트 단위로 연속해서 메모리 주소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실수로 정의를 한 경우에도 메모리 상에서는 연속적으로 방들이 잡혀져서 그 안에 데이터 값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 배열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했는데 좀 이 C가 제 변수명이나 배열명, 그 다음 배열명에 있는 인덱스로 접근하는 거 외에 C 같은 경우에는 좀 주소로 접근하는, 그 다음에 또 뒤에서 배우겠습니다만 우리가 포인터로 접근도 하거든요. 내내 포인터로 접근하는 게 실제 주소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로 접근하는 부분이 이 C 언어의 굉장히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배열에 대한 부분 오늘 좀 수업 내용이 좀 들으면서 굉장히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는 학생들은 교수님이 설명한 동영상을 다시 들으면서 좀 이 배열을 해서 얘기하는 주소에 대한 얘기들을 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야지 뒤에 나오는 포인터 얘기를 할 때 이 부분하고 또 다 연결이 돼요. 이 주소에 대한 개념이. 그래서 뒷단에서 좀 포인트에서 이해가 가려면 이 배열에 대한 부분 설명 내용들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